재개발 보상금 5억.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한 남자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75세 어머니를 하루만 버리면 됐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보상금 전액 취소입니다. 탐욕이 만든 24시간. 그 하루가 그의 인생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린 자식이 스스로 복을 걷어찬 지독히도 현실적인 파멸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들을 때마다 새롭네 정말. 어머 오셨어요. 따뜻하게 한 잔해요. 그래 얼른 와서 같이 웃읍시다. 건배. 제1장 깡통 아파트의 주인.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영호 49세. 그는 잠들 수 없었죠. 덤프트럭 운전석.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가 눈을 뜹니다. 조수석엔 은행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네요. 빨간 글씨로 쓰인 최종 경고. 대시보드에 붙은 메모지 하나. 월 이자 247만 원.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냅니다.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죠. 247만 원. 한 달에 이자만 247만 원입니다. 원금은 까먹지도 못하는 금액이죠. 영호에게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 영끌로 샀던 30평대 아파트. 당시엔 희망이었죠. 이 집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이 폭락했어요. 3억이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대출금보다도 낮죠. 전형적인 깡통 아파트. 집은 있지만 빚만 남은 겁니다. 벽에 붙은 종이 한 장. 경매 예정 통지서. 아내는 1년 전에 떠났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해. 넓은 아파트 안. 영호는 혼자입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그리고 가득한 빚. 주말이 왔습니다. 영호는 차를 몰고 경기도 남양주로 향하죠. 어머니 집입니다. 외곽의 허름한 기와집. 75세 박옥순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시네요. 등이 굽은 채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엄마. 영호가 억지로 웃으며 다가갑니다. 내가 떡 사왔어.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시죠. 그래. 왔구나. 목소리엔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 담장에 붙은 종이 한 장. 재개발 구역 지정 안내문. 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이 낡은 동네가.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조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영호는 몰래 뒤편에 앉아 귀를 기울이죠. 조합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번 재개발 보상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영호의 눈빛이 변합니다. 특히 실거주자에게는. 실거주자. 그 단어가 영호의 귀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주비와 상가 입주권까지 나옵니다. 조합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어가죠. 1가구당 평균 5억 이상 예상됩니다. 5억. 영호의 손이 떨립니다. 5억이라니. 5억이면. 설명회가 끝나고 영호는 차로 돌아옵니다.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립니다. 5억 마이너스 2억. 내 빚 2억 갚고 남는 돈 3억. 3억이면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영호는 중얼거립니다. 차창 밖으로 어머니의 낡은 집이 보이네요. 평생 살아온 집. 하지만 이제 영호 눈엔 집이 아닙니다. 5억. 그저 돈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강조했던 그 단어. 실거주자.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집을 팔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랑 평생 살던 집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죠. 엄마, 잠깐만요. 영호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부동산명의 이전 동의서.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물으시죠. 세금 감면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예요. 영호는 거짓말을 합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계속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보십니다. 흐릿한 눈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하거라. 어머니는 도장을 꺼내십니다. 천천히 서류 위에 찍으시네요. 쿵.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 영호에겐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는 도장을 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십니다. 영호야. 네. 넌 행복하냐? 갑작스러운 질문. 영호는 당황합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거짓말이었죠. 해질녘. 영호는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죠.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십니다. 천천히 손을 흔드시네요. 잘 가거라. 작은 목소리. 바람에 실려 들려옵니다. 영호는 차에 오릅니다.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죠.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영호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죠.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룸미러 속 어머니의 모습도 작아져 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손을 흔드십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영호는 몰랐습니다. 그 손 흔드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어머니는 아셨을지 모릅니다. 그 묘한 슬픔, 그 쓸쓸한 눈빛. 하지만 영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엔 오직 하나만 보였으니까요. 5억. 그 숫자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죠. 텅 빈 거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내봅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종이. 이제 조금만 더. 영호는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영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지만 곧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위험한 생각.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이었죠. 그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죠. 여보세요, 저 강영호인데요. 철거 전에 어머니를 잠깐 다른 곳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거짓말입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죠. 조합 직원이 답합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철거 직전까지 실거주 확인이 들어가거든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셔야 하나요? 최소 철거 하루 전까지는 꼭 계셔야 합니다. 하루 전. 영호는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죠.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짜여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위험한 계획. 어머니를 배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빚, 독촉, 경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5억. 영호는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속이기로. 끝까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는지, 돈보다 훨씬 더 큰 것,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죠.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 집이야. 내가 더 필요해.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죄책감을 억누르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계속 무언가가 울립니다. 어머니의 그 슬픈 눈빛, 손을 흔들던 그 모습. 넌 행복하냐? 어머니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돕니다. 행복. 영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을까요? 3년 전, 아파트를 샀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기로 하죠. 살아남는 것. 그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강영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린 것이 결국 자신의 전부가 될 줄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제 딱 하루,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제2장 24시간 전, 탐욕의 카운트다운. 철거 일주일 전, D-7. 강영호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재개발 조합 공문이었죠. 철거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거주 확인 필수. 미확인 시 보상금 지급 불가. 영호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거주 확인. 실거주 확인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니를 그 집에 묶어둬야 합니다. 철거 직전까지. 단 하루도 비워선 안 되죠. 영호는 핸드폰을 꽉 쥡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영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늘 그랬듯 조용하고 잔잔하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영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나네요. 네, 근데요. 영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잠깐 다른 데서 지내셔야 해요. 다른데?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하루만 계시면 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죠. 그래.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후 3시. 영호의 차가 어머니 집 앞에 섭니다. 어머니는 이미 짐을 꾸리고 계셨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 평생 쓰시던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가요. 영호가 짐을 받아듭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차에 오르시네요. 차가 출발합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평생 살던 집이 점점 멀어지죠. 차는 재개발 구역 외곽으로 향합니다. 가장 끝자락. 사람들이 모두 떠난 곳이었죠. 폐가들이 즐비합니다. 붉은 레커로 철거라는 글씨가 크게 쓰인 담장. 깨진 유리창. 먼지 날리는 마당. 차가 멈춰 섭니다. 가장 외진 집 앞이었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영호가 차에서 내립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시죠. 황량한 풍경. 스산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좋은 곳이에요, 엄마. 영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하루만요. 딱 하루만 계시면 돼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작은 방 하나.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습니다. 여기 난방도 되고요.
영호가 벽을 더듬어 보일러를 켭니다. 딸깍. 소리만 나고 작동하지 않네요. 아, 조금 있다 따뜻해질 거예요. 또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십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죠. 11월 말. 겨울이 코앞입니다. 영호야. 네, 엄마. 여긴. 너무 춥지 않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영호는 어머니를 방 안에 앉히죠. 이불 덮고 계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영호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을 잠급니다. 밖에서 엄마. 영호가 문 너머로 말하죠.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어머니의 대답이 들립니다.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죠. 제가 내일 아침에 올게요. 영호는 서둘러 걸음을 옮깁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방 안. 박옥순 어머니는 잠긴 문을 바라보십니다. 한참을.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햇빛이 기울어 가네요. 곧 해가 질 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십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네요. 그래.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십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죠.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했던 것처럼. 영호는 차에 올라탑니다. 룸미러로 폐가를 바라보죠. 작고 허름한 집.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영호의 손이 떨립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요. 하루만. 그는 중얼거립니다. 딱 하루만 버티면 돼.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출발하죠. 내일 아침이면 보상금 확정돼. 영호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죠.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영호는 창문을 내립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폐가는 이미 멀리 있습니다. 어머니도. 오후 9시 30분. 영호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죠. 익숙한 공간. 따뜻한 난방. 그는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죠. 후.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꺼냅니다. 또다시 그 숫자를 두드리죠. 5억 마이너스 2억. 3억. 내일이면 다 끝나. 영호는 TV를 켭니다. 야구 중계가 나오네요. 환호성. 웃음소리. 영호도 따라 웃습니다. 잠시나마 평온한 표정이었죠. 같은 시각. 오후 9시 30분. 폐가의 작은 방.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았죠.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십니다. 이불 속에서 떨고 계시네요. 춥다. 작은 중얼거림.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정이 넘어갑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셨어요. 추위 때문이었죠. 창밖엔 달빛만 차갑게 비칩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십니다. 아들이 올까요? 돌아올까요? 안 오겠지. 어머니는 작게 웃으십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같은 시각. 영호의 아파트. 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TV는 켜진 채로.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다니네요. 따뜻한 방. 포근한 이불. 영호는 잠꼬대를 합니다. 5억. 3억.
숫자만 중얼거리죠. 그런데 갑자기 영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꿈을 꾸고 있네요. 꿈속 폐가가 보입니다. 어두운 밤, 깨진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입니다. 창가에 앉아 계시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계십니다. 영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춥다. 너무 춥다. 엄마. 영호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엄마. 문 열어요. 철컥. 철컥. 문고리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영호야. 왜 나를 여기? 으악. 영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악몽이었죠. 식은땀이 흐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네요.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영호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현실이었어요. 따뜻한 집. 꿈이었어. 그는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리네요. 창밖을 바라보죠.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만 반짝입니다. 저 멀리 폐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죠? 괜찮아. 영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눈을 감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춥다. 새벽이 지나갑니다. 동이 트네요. 오전 8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영호는 벌떡 일어납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입죠. 좋아. 이제 엄마 모시러 가서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이네요. 구청 실사팀 오면 엄마가 집에 계시는 걸로 계획을 되뇌입니다. 완벽해. 영호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차에 오르죠. 시동을 겁니다. 오늘이면 다 끝나. 그는 웃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차는 재개발 구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영호는 라디오를 켭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창밖엔 맑은 하늘. 좋은 날씨입니다. 영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죠. 오늘부터 새 인생이야.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립니다. 영호는 화면을 봅니다. 조합장이었죠. 여보세요? 강영호 씨. 조합장의 목소리가 급박합니다.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영호는 당황하죠. 집에 계시는데요? 뭐라고요? 조합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방금 구청 실사팀이 긴급 방문했는데 집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제가 지금 모시러 가는 중이에요. 안 됩니다. 조합장이 소리칩니다. 어제부터 24시간 실거주 확인이 시작됐어요. 24시간. 그 단어가 영호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어머니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셨으면 조합장이 말을 이어가죠. 실거주로 인정 안 됩니다. 기익. 영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빵빵. 뒷차의 경적이 울려요. 영호는 핸들을 꺾어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하루. 그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고작 하루. 강영호 씨? 거기 계세요? 핸드폰 너머로 조합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4시간 실거주 확인이 어제부터였다고요. 영호가 소리칩니다. 몰랐어요. 나 그거 몰랐다고. 공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젠장. 영호는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킵니다. 폐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죠. 속도계 바늘이 올라갑니다. 80, 100, 120. 제발, 제발. 영호는 중얼거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차가 폐가에 도착합니다. 영호는 차에서 뛰어내리죠. 엄마. 그런데
폐가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영호는 멈춰섭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구급차도 보입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담요를 두르고 경찰에게 부축을 받은 채 엄마. 영호가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십니다. 아들을 바라보시죠. 그 눈빛.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흐리지 않았죠. 또렷했습니다. 차갑게 또렷했어요. 영호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단 하루, 24시간. 그 시간이 그의 인생 전부를 앗아간 겁니다. 어머니를 버린 지 정확히 24시간. 그 하루가 강영호의 마지막 하루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평수 제3장. 스스로 판 무덤 영평의 자격. 영호의 차가 폐가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죠. 영호는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엄마, 엄마. 그가 달려가려는 순간 경찰이 그를 막아섭니다. 가족분이세요? 노인 유기 신고 들어왔습니다. 유기 신고. 그 2 단어가 영호의 머릿속을 때립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부축해 구급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옥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추운 밤을 홀로 견딘 흔적이 역력했죠. 그때 인근 철거 현장 인부가 다가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봤어요. 이 사람이 할머니를 여기 내려놓고 문 잠그고 가는 거요. 밤새 불도 안 켜지고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새벽에 신고했습니다. 영호는 필사적으로 변명합니다. 하루만요. 딱 하루만 계시라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도착했습니다. 영호에게 다가온 조합장의 표정은 싸늘했죠. 강영호 씨. 조합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실거주 확인은 구청 공무원이 24시간 거주 여부를 추적합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어머니가 본인 집에 계셔야 하는데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제 오후부터 여기 계셨다면 실거주로 인정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억. 하루 만에 날아간 5억. 영호는 무너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는 가방을 뒤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들죠. 제가 어머니 명의 이전 받았어요. 서류도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조합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 부동산은 주택연금 신탁이 설정돼 있네요. 금융기관 동의 없이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주택연금? 그게 뭔 소리죠? 6개월 전 옥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에 집은 은행 소유가 되고요. 자녀분께 물려줄 수는 없지만 은행원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대신 자녀가 임의로 집을 처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더 나아요.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영호와 옥순이 차가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옥순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죠. 무서울 정도로. 영호야.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엄마가 바보같이 보였니? 내가 서류 가져왔을 때부터 다 알았다. 내가 엄마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영호는 입술을 떱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한테 순순히 따라간 거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엄마를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옥순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 추운 곳에서 하룻밤. 엄마 혼자 떨면서 보냈다. 영호의 주먹이 떨립니다. 내가 올까봐 기다렸다. 새벽까지.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너는 안 왔더구나.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했구나. 영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하루만. 딱 하루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하지만 옥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합니다. 넌 엄마가 짐이었구나. 그래서 차가운 폐가에 하루 동안 버리고 간 거지.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엄마도 이제 널 짐으로 여기련다. 며칠 후 조합 사무실. 옥수는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펜을 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들은 이미 없어요. 그 추운 밤에 이미 죽었어요. 경찰서 복도. 영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창밖으론 재개발 구역의 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낡은 집들을 무너뜨립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 그것은 영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5억. 어머니. 그리고 인생. 하루가 빼앗은 것들입니다. 영호는 빈 복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탐욕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죠. 어머니는 그 추운 밤을 혼자 견뎠습니다. 영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새벽까지. 하지만 영호는 따뜻한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5억을 계산하면서.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하룻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상금도 어머니도 미래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영호에게 남은 건 깡통 아파트와 2억의 빚,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뿐입니다. 하루, 고작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그의 인생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유. 그것은 아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답은 그 추운 폐가의 하룻밤에 있습니다. 영호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는 영평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루가 만든 파멸. 그것이 바로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평수 제사장. 무너진 평수, 남은 것은 사람뿐.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호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낙찰 통지서. 30평 아파트. 3년 전 영끌로 샀던 그 집.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영호는 이삿짐도 제대로 못 샀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 30평에서 0평으로. 그의 인생이 숫자로 말해줍니다. 고시원. 3평짜리 방. 창문도 없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영호는 좁은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봅니다. 멍하니. 하염없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행입니다. 또 울립니다. 대부업체입니다. 영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받아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밤이 됩니다. 영호는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거든요. 그 폐가가, 그 추운 밤이, 그리고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호를 바라봅니다. 영호야. 춥다. 영호는 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3시. 이 악몽은 매일 밤 찾아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날 오후, 고시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발신인은 사회복지재단.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박옥순 여사님께서 기부하신 재개발 보상금으로 독거노인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5억. 어머니가 기부한 그 돈으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현재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영호는 편지를 쥔 채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건강하시구나.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홀로. 며칠 후, 영호는 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센터 앞에 섭니다. 깨끗하고 따뜻해 보이는 건물.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쌉니다. 로비에서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기 창가 쪽 테이블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옥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영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가가지 못합니다. 엄마, 따뜻한 곳에 계시네. 그는 눈물을 훔칩니다. 그 추운 폐가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곳에 계시다는 게 너무 다행이면서도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니를 뵈러 오셨나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겁니다. 센터장입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센터장이 조용히 묻습니다. 자격이요? 엄마를 그 추운 곳에 하루 동안. 영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센터장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언젠가 찾아오면 밥은 먹였냐고 물어달라고요. 밥은 먹였냐? 영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무겁습니다. 센터장이 그를 부축합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갑니다. 옥순이 영호를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영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자존심도. 엄마가 주신 마지막 기회도 제 손으로 다 날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그 추운 곳에서 하룻밤 동안. 말이 끊깁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침묵. 긴 침묵. 옥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하루 엄마도 생각했다. 내 아들이 이럴 사람이었나 하고. 영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알겠더라. 내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너를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영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옥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떠옵니다. 먹어라. 엄마 밥이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그날 밤 추웠지만 엄마는 버텼다. 한 숟가락. 눈물과 함께 삼킵니다. 너도 이제부터 버텨야 한다. 또 한 숟가락. 옥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넌 이제 다시 0평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수를 채우지 말고 사람을 채워라. 그날 하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평수를 채우지 말고 사람을 채워라. 영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웁니다. 그날부터 영호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독거노인들의 짐을 나릅니다. 복도를 청소합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더욱 열심히 난방을 체크합니다. 어르신들께 담요를 덮어드립니다. 창문 틈새를 확인합니다. 제가 엄마를 그 추운 곳에 하루 동안 그 죄책감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영호는 어머니와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갑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습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봅니다. 옥순이 묻습니다. 후회되냐? 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진짜 잃을 뻔한 게 뭔지.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옥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 속에 물듭니다. 30평을 잃고 0평이 된 남자. 하지만 그는 이제 압니다. 집은 평수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채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루가 그를 무너뜨렸지만 결국 그 하루가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밥 한 그릇처럼 따뜻하게. 엄마의 마지막 평수 제5장 최종화.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 1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신축 아파트 단지. 반짝이는 유리창. 깨끗한 외벽. 넓은 주차장. 하지만 진짜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화려한 아파트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춥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 영호는 이제 이곳에서 일합니다. 덤프트럭 대신 센터 셔틀버스를 운전하죠. 급여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할아버지, 담요 하나 더 드릴까요? 그는 노인들을 진심으로 돌봅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특히 추운 날이면 더욱 세심해집니다. 난방을 확인하고, 담요를 챙기고,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영호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갑니다. 엄마, 무 2개면 될까요? 고추는 좀 더 사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두 사람은 반찬 재료를 삽니다. 함께 음식을 만듭니다. 센터 노인들과 나눠 먹습니다. 이게 우리 평수야. 영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옥순도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평수지. 어느 추운 겨울날, 영호는 센터를 돌며 난방을 점검합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멈춥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그 폐가가 떠오릅니다. 깨진 창문, 차가운 바람,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어머니.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모든 방을 돌며 난방을 최대로 올립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차를 돌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엄마, 이제 다시는 누구도 그날 밤처럼 춥지 않게 할게요. 어느 날 오후, 영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강영호 씨, 재개발 자녀 정산금이 발생했습니다. 박옥순 여사님 명의로 3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3천만 원. 예전의 영호였다면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호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엄마, 자녀금이 나왔대요. 옥순이 묻습니다. 너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으냐? 영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쓰세요. 옥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이 돈으로 내가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라.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평수다.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평수 안에 사람을 채워서 살아라. 그날 하루를 잊지 말고. 며칠 후, 영호는 10평짜리 작은 원룸을 얻습니다. 고시원보다는 넓습니다. 창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노숙인 한 분을 함께 살게 합니다. 김할아버지, 갈 곳 없던 분.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평수보다 사람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집은 항상 따뜻할 거예요. 그날 밤처럼 춥지 않게. 겨울이 깊어갑니다. 눈이 내립니다. 영호와 옥수는 센터 창가에 나란히 앉습니다. 함께 눈을 바라봅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합니다. 영호야, 엄마가 내게 남겨줄 재산은 없다.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겨주고 싶구나. 사람은 평수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는 것. 그날 하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걸 잊지 마라. 영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하루를.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봅니다. 흰 눈이 조용히 내립니다. 세상을 덮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이제 복지센터의 정식 직원입니다. 상담사로 일하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 가족과 멀어진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그의 책상 위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옥수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를 기억하라. 어느 오후,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젊은 남성이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영호와 닮았습니다. 예전의 영호와. 선생님, 남성이 말합니다. 저 부모님 집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춥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남성이 고개를 듭니다. 제가 단 하루 때문에 얼마나 큰 평수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영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5억. 그리고 그 추운 밤. 남성은 숨죽여 듣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호는 담담히 말합니다. 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딱 하루.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상담실을 물들입니다.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단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평수.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사람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그날 하루를 기억하며 10평짜리 작은 원룸. 하지만 그곳은 따뜻합니다. 김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진짜 평수입니다. 집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루는 짧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깁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평수.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평수를 채우지 말고 사람을 채우라고. 그날 하루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